자, 다음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줄여서 거속시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 거속시에서 나오는 모든 유형을 다 설명할 거예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거. 거속시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통이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 어떻게 돼? 거리, 뭐 이렇게 많이 배웠죠. 그죠? 속력, 시간 이렇게. 맞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을 가려보면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요거는 초등학교 4학년 애기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게 연습이 너무 많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속력은 빨리 고민하는 순간 끝났어요. 1초 만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은 이렇게 나오겠지. 거리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됐어? 그래서 그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됐어? 두 번째는 쌤이 문제 푸는 방법, 거속시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해 준 적 있죠. 한번 정리. 그냥 모든 거속시 문제는 나오자마자 무조건 속력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부터 확인을 해요. 이해됐어? 속력을 줬는지 안 줬는지부터 확인을 해. 자, 왜 그러냐면은 거속시 문제는 식이 되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식 쓰는 방법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식 쓰는 방법이 거리로 식을 쓰던지 이렇게? 시간으로 식을 쓰던지 이 둘 중에 하나야. 속력 가지고는 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속력과 속력을 더한다 이런 거는 식을 쓸 수 없어. 여기서 말하는 거리식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거리식은 예를 들어서 얘가 간 거리 더하기 얘가 간 거리가 전체 거리다 라고 쓰는 걸 거리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걸린 시간 더하기 여기서 걸린 시간이 전체 걸린 시간이다. 이렇게 쓰는 게 시간식. 그래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개의 상황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리식을 쓸지 시간식을 쓸지만 결정하면 돼. 이렇게?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조금 나눠보죠. 자, 그래서 무조건 거속식 문제 풀 때 속력을 줬는지 안 줬는지부터 확인을 해요. 속력을 만약에 줬다면은 그러면 얘는 좀 쉬운 문제야. 쉽게 할 수 있음.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거리식을 쓰던지 아니면은 시간식을 쓰던지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하면 돼요. 속력을 가지고.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해. 거리식을 쓸 때는 거리 더하기 거리는 거리다 이런 거리식을 쓸 때는 시간에다가 미지수를 두고 거리식을 쓰면 돼. 반대로 야 몇 시간 걸렸게 이런 거를 물어본다면은 시간에 보통 x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리식을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게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거리에다 x를 둘 거니까는 시간식을 써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속력을 준 문제는 좀 쉬운 문제다. 둘 중에 하나씩을 쓰면 되는데 시간의 미지수를 두고 거리식을 쓰던지 거리의 미지수를 두고 시간식을 쓰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속력을 만약에 안 줬다면은 이러면은 심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연립방정식 문제는 속력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심한 문제, 속력을 안 준 경우는 심한 문제나 연립방정식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도 무조건 방법이 하나야. 속력을 안 준다면은 미지수를 속력에다가 두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다 풀려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거속식 문제를 볼 때 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 있으면은 거리식, 시간식 둘 중에 하나 써야지 생각하면 되고 미지수를 반대로 잡으면 되고 속력이 없으면은 속력 미지수 잡고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 거속식 문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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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쩌고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한 여기서부터 막 요 정도까지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정리를 하면 돼. 그래서 뭐 속력이 어떻고 얘의 속력이 어떻고 뭐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은 딱 문제가 끝나기 직전 한 요 정도에 있어요. 쌤은 얘를 키포인트라고 부를 거예요. 키포인트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식을 만들기 위한 조건.
얘도 똑같은 조건이긴 조건인데 여기서 그냥 깔아준 조건 말고 식을 쓰기 위한 조건을 키포인트라고 부를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구하시오 이런 게 나오겠죠? 거기다가 내가 뭘 두면 돼? 보통 미지수를 두고 걔를 구하시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로 식을 만들어야지 라고 접근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속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먼저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유형을 하나씩 공부를 해봅시다. 오케이? 자, 거속시 문제는 대표적인 거 4가지 유형만 알아두면은 웬만한 문제들 다 풀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응용되고 변형되는 거예요. 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첫 번째는 속력이 바뀌는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쌤은 표로 정리 안 하고 그림 그리면서 연습하는 거 할 거야. 상황을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오케이? 자, 어떤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보통 막 이런데 길이를 거의 웬만하면 주어줘요. 안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내가 미지수 잡으면 돼. 뭐 10km라고 하죠. 됐나요? 이렇게 여기는 얘의 거리를 주어주고 어떤 애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시속 2km로 걷고 있었는데 이렇게 속력을 찾아요. 됐나요? 근데 중간에 어느 지점부터 갑자기 속력을 바꿨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그죠? 갑자기 급해져서 시속 5km로 뛰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도착했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그죠? 자, 거속시 문제 풀 때 단위를 계속 붙여줘요. 단위를 계속 붙여주면서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때 뛰었을 때 거리가 얼마게? 라고 문제가 주어진다면은 내가 x를 어디다 두면 돼? 뛰었을 때 거리를 x로 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거리가 나오겠죠. 여기에 거리가 얼마가 돼? 10-x. 이건 우리 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얘의 거리 더하기 얘의 거리가 전체 거리다라는 거리식을 내가 생각을 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줄 거예요. 총 걸린 시간이 뭐 2시간이다. 이렇게 줬어. 이렇게? 이해됐나요? 총 걸린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러면 내가 식을 어떻게 쓰면 돼? 총 걸린 시간이 2시간이다 라는 식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총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걸린 시간과 여기서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총 걸린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을 시간 어떻게 구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는 여기서 걸린 시간 얼마? 2분의 속력분의 거리. 여기서 걸린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면 이게 뭐야? 총 걸린 시간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얘가 2라고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되게 많이 본 유형이죠. 문제 한번 풀면서 같이 볼게요. 74번으로 보죠. 74번. 어떻게 문제를 줬냐. 그냥 그대로 문제 읽으면서 그냥 만드는 거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규영이는 어제 집에서 8km 떨어진 도서관에 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8km 떨어진 도서관에 갔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렇게 요런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할 거란 얘기야. 자, 근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니까는 여기서부터 시속 4km로 걸어가고 있었음. 이러다가 중간에 서점을 들렸네요. 그죠? 서점을 들렸는데 책 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네. 책을 얼마 동안 샀어? 여기서 서점에서 30분 동안 책을 샀어. 그치? 그 다음에 서점부터 이제 책 사느냐고 시간을 많이 썼나 보죠? 뛰었어요. 어떻게 해요? 시속 6km로 뛰어갔다. 이게 뭐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그래서 도착했다. 쌤이 얘기했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키포인트가 나오겠죠? 키포인트가 뭐예요? 집을 떠나 2시간 만에 도서관에 도착. 뭔 뜻이야?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라는 얘기야. 그럼 나는 이런 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총 걸린 시간이 2시간이네? 라는 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때 뭐 구하래요? 이제 X가 나오겠죠? 규영이가 뛰어간 거리를 구하시오예요. 어디에요? 규영이가 뛰어간 거리, 여기를 구하시오가 이 문제가 된다? 여기를 X로 두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니까 여기를 y로 둘 거지만 그러면 x 플러스 y가 8이 나오겠죠? 자, 여기를 어떻게 두면 돼요? 8 마이너스 x 킬로미터 단위 계속 써줘. 이렇게 두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거리식과 시간식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어? 거리식은 걸어간 거리 더하기 뛰어간 거리가 전체 거리다. 이렇게 쓰는 게 거리식이에요. 이렇게? 시간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걸어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얘를 산 시간 더하기 뛰어간 시간이 총 걸린 시간이다. 이렇게 쓰는 게 시간식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시간식을 쓸 수 있게 줬죠. 그리고 거리에다 미지수를 잡았죠. 이런 구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걸린 시간의 식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단위가 안 맞아요. 그죠? 이렇게 단위가 안 맞아서 쓰면 무조건 틀려. 그러면 단위를 어떻게 하냐면은 알아둬요. 무조건 속력에다가 맞춰요. 왜? 속력은 거리 단위와 시간 단위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거리 단위를 저기다 맞추고 시간 단위를 여기다 맞추면은 웬만하면 맞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걸린 시간 좋고 거리 킬로미터 잡았고 8km인데 얘가 안 맞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30분을 어떻게 해? 시간으로 바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시간이라고 둔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단위 맞추는 거 필수. 자, 그래서 단위를 계속 적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속력에다 단위를 맞춘다. 자,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 여기에서 걸린 시간,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 물건을 사는데 걸린 시간 얼마? 2분의 1 더해야겠죠? 뛰어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2시간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y로 두면 되고 여기가 y가 여기 x죠, 그죠? 쏘리. 얘를 y로 두면 되고 그래서 x 플러스 y는 8이다. 이런 식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어차피 y 대신에 8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똑같다고요. 할 수 있겠나요? 두 번째, 왕복에 대한 얘기. 앞에 개념이랑 거의 비슷해요. 내가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에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푸는 게 왕복 문제죠. 그죠? 그러면은 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줄 거야. 내가 갈 때는 시속 3km로 갔고 뭐 이런 식으로 속력을 주면 쉬운 문제죠. 올 때는 조금 빨리 시속 4km로 뛰어왔다.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속력을 주고 시작.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리를 두죠. 갈 때 거리를 내가 x라고 여기를 구하는 거라고 줬고 올 때는 조금 더 먼 길로 돌아왔어. 2km 먼 길로 돌아왔어. 그러면 올 때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km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갈 때 걸린 시간 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갈 때 걸린 시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올 때 걸린 시간 구할 수 있나요?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을 합친 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왕복 시간이 된다. 전체 걸린 시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거리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좀 기본 유형에 속하는 문제. 문제 그냥 하나 풀면서 같이 볼게요. 80번. 윤호가 등산을 하는데 등산 올라갈 때는 산으로 그냥 하나 그리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속 3km로 올라갔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됐어? 이렇게 시속 3km로 올라갔다. 근데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이용을 했고 시속 4km로 걸었어. 내려갈 때는 일로 안 내려오고 다른 길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나 봐. 그래서 이때 사용한 속력이 시속 4km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조건을 계속 하나씩 주어주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총 해서 걸린 시간, 키포인트가 나왔나요? 어떻게 됐대요?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2시간 30분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 다음에 윤호가 등산을 한 총 거리가 9km라고 줬어요. 거리식을 주어준 거죠. 총 거리가 9래요. 내려온 거리를 구하시오예요. 미지수 어디다 두면 되나요? 내려온 거리를 뭐 해두면 돼? 여기를 xkm로 두면 되겠죠. 여기 구하라고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 올라간 거리는 얼마가 될까?
그렇죠. 왜? 얘가 이동한 총 거리가 9km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리는 9-x km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최종적으로 식을 어떻게 쓰면 돼? 이거 쓰면 돼요. 키포인트. 총 걸린 시간이 이거다. 됐어? 그 다음에 시간식을 쓰는 거니까는 거리에다가 미지수를 두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총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잖아. 그 둘을 더하면 되겠죠.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 얼마예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9-x.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얼마? 4분의 x. 둘을 어떻게 해요? 더해요. 이게 뭐예요? 총 걸린 시간. 조심해야 되죠? 단위 안 맞죠? 단위 어디다 맞춰요? 시간은 시간, 거리는 킬로미터. 속력에다 맞춘다고. 그래서 얘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30분 몇 시간이야? 2분의 1시간. 그러면 2시간 2분의 1시간이니까 얼마? 2분의 5시간. 이렇게 해서 맞춰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연립방정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y로 두고 y는 9-x다라는 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3번 마주보고 가는 유형. 양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가는 거 많이 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다면은 한 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할 거고 한 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할 거고 이게 마주보고 가는 유형.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속력이 조금 빠른 애가 있을 거고 속력이 좀 느린 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동시에 땅 하고 출발해가지고 따다다다 가다가 동시에 만난다. 이런 문제야. 이렇게? 그러면은 동시에 출발했으니까는 빠른 애가 조금 더 많이 가겠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느린 애는 조금 가겠죠. 이해됐어? 이렇게 왜? 얘네들이 동시에 땅 출발했고 이렇게 가다가 만났으니까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빠른 애가 더 많이 갔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거리식 어떤 거 쓸 수 있나요? 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말고 거리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빠른 애가 간 거리에서 느린 애가 간 거리를 더하면 딱 좋겠죠. 그죠? 둘이 더하면 뭘 만들 수 있는데? 전체 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리식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특징. 자, 시간식 어떤 거 쓸 수 있을까? 시간식.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틀려요. 시간식. 빠른 시간이랑 느린 시간이랑 같다. 그렇죠. 같다. 왜? 빠른 시간이랑 빠른 시간이랑 느린 아이 시간이랑 같다가 이 문제의 특징이에요. 얘를 몰라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 자, 얘네들이 동시에 땅 하고 출발했잖아. 그지?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가다가 동시에 딱 만나서 멈췄죠. 그죠? 속력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동한 거리는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인 시간은 같다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빠른 애의 시간과 느린 애가 걸린 시간이 결국에 같다가 이 문제의 특징이에요. 속력이 다르니까 건 거리는 당연히 다르지만 둘의 시간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자, 문제 유형별로 특징을 알아두면 돼요. 마주보고 가는 유형은 보통 거리는 이렇게 합쳐서 전체 거리가 나온다가 되는데 빠른 애가 가는 시간과 느린 애가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그래서 83번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자, 12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12km 떨어진 두 지점에서가 출발. 영애와 진원이가 동시에 출발. 영애와 진원이가 동시에 출발했다라고 주어졌고 영애의 속도는 시속 5km. 시속 5km의 속력을 주고 진원이의 속력은 시속 3km를 줬어요. 이렇게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둘이 걸어서 만났다. 그죠? 만날 때까지 영애가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속력이 얘가 더 빠르다 보니까는 얘가 이만큼 더 많이 왔을 거고 얘는 이만큼 적게 와서 여기서 만났을 거예요. 됐나요? 그때 뭘 구하래? 영애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얘가 몇 킬로미터인가 이거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걸은 거리가 나오겠죠. 얘가 걸은 거리 얼마? 12-x 킬로미터. 왜? 얘 거리와 얘 거리를 더하면 얘가 된다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12-x.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식을 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미지수를 거리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식이 나와? 시간식이 나오면 된다고. 이 문제의 특징, 시간이 어때요? 같아요. 빠른 애가 걸린 시간과 느린 애가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식을 쓰는 거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여기에서 영애가 걸린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 진원이가 걸린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간이 같다. 이렇게 푸는 게 마주보고 가는 유형의 문제예요. 됐나요? 자, 거속시 네 번째, 따라가는 유형. 자, 여기까지가 기본 유형이에요. 앞에서 배운 세 가지랑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보통 기본적인 거속시 문제들은 이 네 가지 유형에서 나와요. 이렇게? 거기서 조금씩 변형할 수 있어야 돼. 따라가는 유형, 요것도 많이 봤을 거야. 첫 번째로는 어떤 애가 먼저 출발을 하고, 보통 느린 애가 먼저 출발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빠른 애가 같은 곳에서 뒤쫓아서 간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먼저 느린 애가 먼저 출발을 할 거야. 빠른 애가 출발하면 안 따라잡혀요. 문제가 안 만들어져. 이렇게? 그러면 느린 애가 먼저 출발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줄까요? 속력을 얘를 분속 50m 이렇게 주죠. 그죠? 분속 50m. 얘가 먼저 출발을 했어. 그 다음에 20분 후에 다른 애가 뒤쫓아서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뭘 놓고 갔나 보죠. 그죠? 그래서 빠른 애가 출발을 했고 얘의 속력도 대충 잡아볼게요. 80 분속 미터. 됐어? 분속 80m.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죠? 느린 애가 분속 50m로 먼저 출발했고 20분 후에 분속 80m 애가 출발을 했어. 따라가려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느린 애는 천천히 찍찍찍찍찍찍찍 갈 거고 빠른 애는 엄청 빨리 싹 가가지고 어느 순간 얘를 따라잡는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거리 어때요? 둘이 이동한 거리. 이 문제의 특징은 거리가 같다예요. 이해돼? 느린 애도 어차피 얘는 속력은 느리지만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간 거리는 여기까지 간 거야. 그치? 빠른 애는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속력이 빠르다 보니까는 결국에 얘를 따라잡아서 얘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거리가 같다예요. 그래서 어떤 식을 쓸 수 있어? 거리식? 빠른 애가 간 거리와 느린 애가 간 거리는 결국 같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따라가는 유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시간은 어떻게 돼? 자, 시간을 느린 애가 더 많아요? 빠른 애가 더 많아요? 느린 애가 더 많아요. 왜? 얘는 먼저 출발을 했고 그만큼 시간 동안 더 오랫동안 걷고 있던 애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야, 느린 애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날게 라고 하면은 내가 얘의 시간을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 얘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왜? 얘가 X분 동안 걸었다면은 20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X분이라면은 얘는 20분만큼 덜 걸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X-20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차이를 설정해주면 돼. 이해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반대로, 야, 빠른 애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날게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 얘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났는지 얘를 지정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느린 애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0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얘가 이만큼 걸렸다면은 느린 애는 얘보다 20분을 더 많이 걸었다고 그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 차이를 두면 된다라는 게 시간을 두는 얘네들의 특징이야. 됐어? 결국 웬만한 식은 둘의 거리가 같다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문제 한번 보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86번으로 볼게. 자, 동생이 분속 50m로 산책을 나간 후, 거의 비슷하네요. 동생이 먼저 출발을 했어. 속력 주어졌죠. 얼마? 분속 50m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준 거고. 몇 분 후에? 15분 후에 이렇게 줬네요. 15분 후에. 그죠? 형이 따라갔어요. 얼마? 완전 똑같이 줬네. 분속 80m의 속력으로 따라갔음.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출발한지 시간을 줘야 돼. 누가 출발한지 몇 분 후에 만나는 거야? 형이 출발한지 몇 분 후에 만나게 라고 문제에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시간을 누굴 잡아줘요? 누굴 x로 잡아? 형의 시간을 x분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형이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나게 해야. 자, 그러면 동생은 느리게 이렇게 갈 거고 형은 빠르게 이렇게 갈 거고 결국에 따라잡게 되면 만나면 되겠죠. 어떤 뭐가 특징이라고? 둘이 거리가 같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형이 걸린 시간을 x분이라고 잡는 순간 동생이 걸린 시간이 몇 분인지 내가 알 수 있어. 동생이 이동한 시간은 얼마예요? x 플러스 15. 이해됩니까? 이렇게 형보다 15분 동안 더 많이 걸었다고. 이해됐어?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그러면은 동생이 이동한 거리와 형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쓰면 돼.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므로 동생이 이동한 거리 얼마야?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가 되겠죠. 그죠? 형이 이동한 거리 얼마야?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가 되겠죠. 둘이 어때요? 같다라고 푸는 문제예요. 거속시 문제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대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만 알고 있으면은 한 80% 이상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습니까? 자, 5번째 원형 트랙 문제. 자, 뭐 동그란 모양의 트랙 혹은 호수 뭐 이런 거를 산책한다 이런 문제죠. 그죠? 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앞에 있는 네 가지 유형이 거의 기본이라면은 지금부터 할 거는 거속시에서 약간 응용된, 변형된 유형들, 활용된 유형들. 걔네들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 호수를 뺑글뺑글 돌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냐? 첫 번째. 같은 지점에서 출발. 나중에 문제가 응용되고 심화되면은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때 맞게 맞춰주면 되고 일단 기본 골부터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느린 애가 있고 빠른 애가 있을 거예요. 느린 애가 이쪽으로 갔다라고 치고 빠른 애는 이쪽으로 돈다라고 치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같은 지점에서 출발, 다른 방향으로 돌 때의 상황이에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느린 애는 자 동시에 땅 하고 출발했어. 느린 애는 이렇게 천천히 갈 거고 빠른 애는 엄청 빨리 가다가 둘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거리 어떤 식 쓸 수 있어요? 느린 애가 간 거리와 빠른 애가 간 거리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가 된다. 이런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리식은 느린 애가 간 거리와 플러스 빠른 애가 간 거리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한 바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식을. 됐나요? 시간 생각해 볼까? 시간은 어때요? 둘의 시간은? 같아요. 됐나요? 동시에 땅 하고 출발했고 느린 애가 더 조금 갔고 빠른 애가 더 많이 갔겠지. 그치만 얘네들이 딱 만나서 동시에 멈췄으니까는 이동한 시간이 같아요. 느린 애가 걸린 시간과 빠른 애가 걸린 시간이 같다. 이런 거리적 특징이랑 시간적 특징을 내가 알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같은 방향으로 도는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여기에서 같은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느린 애도 이쪽으로 돌고 빠른 애도 이쪽으로 돌아.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어? 빠른 애가 먼저 쭉 앞서 나갈 거고 느린 애가 천천히 찍찍찍찍찍찍 가고 있을 때 빠른 애가 어떻게 하면 돼? 한 바퀴를 돌아서 따라잡으면은 얘가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식 뭐예요? 한 바퀴를 더 돌아서 따라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거리는 빠른 애가 간 거리에서 뭐 해주면 돼? 느린 애가 간 거리를 뺀 게 뭐가 나오면 된다? 한 바퀴가 된다. 이런 식을 써주면 되겠죠. 어떤 차이인지 구별돼? 자, 시간은 어때요? 동시에 출발, 따다다다다다닥 해서 동시에 만남. 그치? 그러니까 시간은 어때? 같아요. 느린 애가 걸린 시간과 빠른 애가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문제를 한번 보면은, 90번으로 한번 볼까요? 90번. 둘레의 길이가 1.3km인 운동장이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보죠. 그러면 여기가
1.3km다. 이렇게 준 거죠. 한 바퀴가 1.3km. 됐어? 여기에서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고, 형은 분속 80m. 형은 분속 80m로 이쪽에서 돌고, 그죠? 동생은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요. 동생은 분속 50m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이렇게 했다면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까지 형이 걸어간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자,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있는 얘네들의 먼저 뭘 구하면 돼? 나는 어떤 식을 쓰면 돼? 형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동시에 땅 출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생은 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죠. 그죠? 그러면 이 빨간색이 이동한 거리가 얼마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을 미지수로 지정을 하죠. 이렇게? 왜? 거리식을 써주려고. 그러면 얘가 걸린 시간을 x분으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얘가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x분이 되겠죠. 그죠? 시간은 같다. 됐어? 그러면 나는 이제 거리식 쓸 거야. 노란색 애가 간 거리, 동생이 간 거리 얼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해돼? 그러면 동생이 간 거리 얼마? 50x가 되겠죠. 형이 간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형이 간 거리 얼마? 80x가 되겠죠. 둘을 어떻게 해요? 더하면 한 바퀴가 나온다. 조심해야 되죠? 왜? 단위가 안 맞아요. 보이나요? 이렇게? 킬로미터 단위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돼? 속력에다가 맞춘다고. 단위를 뭘로 바꿔줘요? 미터로 바꿔준다. 그러면 얼마? 1300m. 그래서 동생이 간 거리와 형이 간 거리의 합이 얼마다? 한 바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나요? 자, 강물 문제. 강물 문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강물 문제에서 속력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속력을 안 주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쌤이 설명했죠? 속력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지수를 속력에다가 두면 돼요. 강물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어? 자, 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한다면은 배를 타고 내려갈 때는 어떤 속력으로 내려가? 배 속력이랑 물 속력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엄청 빨리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 그리고 반대로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배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을 이렇게 맞으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배 속력에서 물 속력만큼 빠진 속력으로 올라간다가 이 개념의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 미지수를 웬만하면 잘 안 줄 거야. 줬으면 준 대로 쓰면 되고. 그럼 미지수를 안 주면은 속력을 잡아요. 어떻게 잡으면 돼? 배의 속력을 x라고 두고 뭐 단위는 문제에서 맞게 주면 되겠죠. 보통은 시속 킬로미터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물의 속력을 어떻게 두면 돼? y 시속 킬로미터 이렇게로 둔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배를 타고 물을 내려올 때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내려올 때 속력은 배 속력과 물 속력이 합쳐진 속력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 x 플러스 y 시속 킬로미터. 자, 그럼 반대로 배에서 물살을 타고 올라갈 때는 그러면 이때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을 맞이게 되니까 그만큼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배 속력에서 물 속력을 뺀 속력 x-y 킬로미터 시속의 속력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일반식 쓰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다 풀리게 돼요. 이렇게 보통 거리식을 써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92번 한번 볼게요. 자, 배를 타고 20km인 강. 자, 그러면은 얘는 위아래로 그려볼까? 이렇게 설명했으니까는.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리를 줬어요. 얼마? 20km의 강을 왔다 갔다 할 거임. 이렇게 준 거야.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내려오는 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2시간, 내려오는 데는 1시간. 얘를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2시간이 걸렸다라고 줬고, 얘를 물살을 타고 내려오는 데는 1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준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준 거야. 그런 다음에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예요. 속력을 안 줬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풀면 돼? 배의 속력을 x 단위 계속 써줘요. 킬로미터 시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물의 속력을 같이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물의 속력이 얼마? y
킬로미터 시간.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배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x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만 찾아서 쓰면 돼. 자, 여기서 내려올 때의 속력 얼마예요? 내려올 때의 속력은 x 플러스 y가 되겠죠. 시속 킬로미터. 배를 타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y 시속 킬로미터 이렇게가 되겠죠. 이해된 거야? 자, 그러면은 거속시를 다 준 거야.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다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올라갈 때의 식, 내려갈 때의 식이 하나가 각각 나오는 거야. 올라갈 때의 식부터 볼까? 자, 거리는으로 할게요. 속력 곱하기 시간 얼마?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게 나오겠죠. 이게 얼마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 됐어? 이만큼의 속력으로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이만큼의 거리를 갖다가 되는 거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도 식을 써볼까? 어떻게 나와? 거리, 속력, 시간이잖아.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속력 곱하기 시간 얼마? x 플러스 y 곱하기 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 거리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둘이 연립하는 거니까는 위의 식을 양변에 2로 나눠서 x-y는 10이다. 이렇게 연립하면 편하겠죠. 됐습니까? 강물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속력을 설정하는 방법만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일반 기본식, 관계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거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속력 설정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자, 다음 일곱 번째는 기차에 관한 문제. 아마 이것도 많이 봐서 알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랑 조금 반대야. 강물 문제는 속력 설정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였죠. 기차 문제는 거리를 설정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터널을 뭐 이렇게 대충 잡죠. 열차가 완전히 통과하려면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야? 열차가 터널 입구를 들어갈 때부터 시작. 완전히 빠져나가. 완전히 통과. 자, 이것도 유형 나눠서 볼게요. 완전히 통과하는 경우. 오케이? 자, 그러면 완전히 통과하려면은 열차가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 열차가 꼬리까지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게 완전히 통과죠. 이해돼요? 머리가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꼬리가 빠져나올 때까지 이동을 한 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야. 이게 완전히 통과한 거예요. 이렇게 그 기차 문제는 무조건 두 개만 정리할 수 있으면 돼. 거리,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거리가 얼마냐?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거리를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열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는 기준을 머리에다 잡아볼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은 완전히 통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결국에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터널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은 기차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터널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를 하면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 x 플러스 y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시간은 자 통과하는데 몇 초냐 이런 거 주어줘요. 안 주면 미지수로 두면 되고 만약에 통과하는데 시간이 총 뭐 8초가 걸렸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돼. 거리랑 시간 쓰면 돼. 자, 그러면 왜 거리랑 시간을 썼냐면은, 그 기차 문제를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95번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일정한 속력. 보여요? 이렇게? 기차의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96번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속력으로 시작하죠. 기차의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러면 나는 얘네들이 이 상황에서 속력을 구하고 이 상황에서 속력을 구한 다음에 속력이 같다라고 두면 돼. 속력 어떻게 구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면 이게 속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치면 이게 속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차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거리를 구하고 시간은 줬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시간분의 거리 이용해서 속력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또 다른 상황을 줄 거예요. 같은 열차 가지고. 그러면 그때 상황에 속력을 구하면은 걔네들이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리 설정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변형된 응용된 유형들 몇 개 볼게요. 첫 번째는 완전히 안 보이는 거리.
자, 기차가 터널을 지났는데 완전히 안 보이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해야 될까? 이런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완전히 안 보이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꼬리까지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완전히 안 보이기 시작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완전히 안 보여? 머리가 나오기 전까지. 이때까지 완전히 안 보이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꼬리가 다 들어간 다음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나오기 전까지가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이동한 거리라고. 그러면 이때 거리를 따져보면 이때도 머리를 기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체크를 해보면은 터널의 길이 요만큼 똑같이 X라고 하고 열차의 길이 요만큼 똑같이 Y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거리는 얼마야? 여기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X Y. 이렇게 거리 설정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자, 다시.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 한 지점 통과. 자, 한 지점 통과. 정확히 이 지점을 통과하는데 몇 초 걸리게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다면은 열차가 딱 이 지점을 통과하는데 얼마 걸리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차가 이 지점을 머리가 딱 닿기 시작할 때부터 어디? 꼬리가 나올 때까지 이동을 하면은 한 지점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머리 기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한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 얼마? 얘를 X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최종 심화 유형. 마주보고 오는 열차.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열차는 이쪽으로 오고 있고 하나의 열차는 이쪽으로 지나갈 때 이렇게 서로 열차가 마주보고 올 때 서로 엇갈려 지나갈 때까지 이동한 거리 찾기. 얘를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은 둘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점 어디야? 열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고 이쪽 열차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딱 맞는 순간 이때가 엇갈리기 시작하는 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열차가 마주보고 와서 이렇게 엇갈리는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딱 여기서 머리랑 머리가 만날 때부터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리라고. 됐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언제 엇갈려서 끝나냐면은 하나를 그냥 두고 하나를 다 끝까지 옮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됐나요? 이러면은 꼬리랑 꼬리가 딱 만나는 순간 얘네들이 완전 엇갈려 지나간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얘 기준, 얘의 머리에서 얘의 머리까지 이만큼을 이동하면은 얘네들이 완전히 엇갈리기까지 지나간 거리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얘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완전히 엇갈려 지나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 X 플러스 Y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열차의 거리 설정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안 보이는 시간이 4초, 한 지점을 지났는데 3초, 뭐 완전히 엇갈려 지나가는데 5초가 걸렸다고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 그러면 나는 뭘 구할 수 있어?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해서 속력을 만든 다음에 속력이 같다, 뭐 속력이 2배다 이런 거를 갖고 푼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95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일정한 속력부터가 힌트라고 했어요. 95번. 어떤 터널을 기차가 520m의 길이의 터널을 이렇게 주고 여기 있는 얘의 길이가 520m다 이런 식으로 줬다라는 얘기. 그치? 얘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가 완전히 통과죠. 거리 설정하는 방법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거리. 얘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 520 플러스 X 이렇게 해요. 그죠? 하는데 시간 줬죠? 얼마 걸린대? 시간은 20초가 걸린다예요. 속력 구할 수 있나요? 그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요. 됐어? 두 번째 상황을 줬어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800m 다리. 그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열차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완전히 통과.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완전히 통과겠죠.
그죠? 그러면 다리의 길이를 800m라고 하고 같은 열차니까는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800m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이동한 거리 얼마? 800 플러스 x. 이해됨? 걸린 시간 얼마? 28초. 이렇게 두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식을 어떻게 쓰면 돼? 이 상황에서 열차의 속력 얼마? 시간분의 거리. 이 상황에서 열차의 속력 얼마? 시간분의 거리. 둘이 어떻다? 같다. 일정한 속력을 가진 열차. 이렇게 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리랑 시간을 이렇게 거리의 위, 시간을 아래다 두고 정리를 하면 되고 거리 설정하는 방법만 알고 그러면 시간을 웬만하면 주어주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속력이 같다 혹은 속력은 2배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라는 얘기야. 할 수 있겠습니까?